예,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예, 종목별로는 관심 가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오늘 돈이 모이는 곳의 이야기,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종목 탐색,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하는 두 종목 먼저 공개하죠. BTS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하이브, 그리고 미국에서 2조 원 규모의 ESS 수주한 삼성 SDI입니다. 먼저 하이브 보면요. 엔터주가 좀처럼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하이브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사실 오늘 고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이 지수가 이 12월 말까지는 좀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좀 어느 정도 좀 멈춰 있거나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좀 전제해두고 종목을 골랐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가 사실 모멘텀들이 분명히 좀 많을 줄 알았고 이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갔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섹터들로 사실 자금들이 너무 많이 갔죠. 12월 달에 안 그래도 글로벌 자금들 부족해진 상황 속에서 가고 싶은 쪽은 정해져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로 자금이 좀 못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가시화돼 있고 그 안에서도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그 종목으로 좀 먼저 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하이브를 먼저 좀 골라봤습니다. 하이브가 BTS 완전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죠. 한 4월 정도에 월드 투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에 하이브의 예상 영업이익이 900억대 초반이거든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어갑니다. 6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BTS의 파워가 굉장히 좋고요. 뭐 최대 주주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슈보다는 이 BTS로 인한 큰 폭의 실적 개선,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MD, 뭐 공연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이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었는데 3분기에는 분기 적자도 좀 나왔었죠. 이런 모습들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BTS로 인한 실적 개선 그리고 위버스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위버스가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여기도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다. BTS가 중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당히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오늘 좀 소폭 좀 4%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내년 실적까지 바라본다라면 지금부터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 시초가는 이제 보합권이었는데요. 지금 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대체적으로 1, 2% 정도 상승세인데 역시 움직이니까 뭐 대장주 하이브가 가장 강하군요. 다음은 삼성 SDI인데요. 2차 전지가 그동안 ESS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판을 바꿀 거냐. 그런데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보면 뭔가 좀 변화의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요. 네.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ESS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삼성 SDI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ESS가 기대감이 좋고 수주가 자꾸 들어오고 있죠. 계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ESS의 아쉬웠던 부분은 이 2차 전지 셀업체들 보면 전기차 배터리가 한 80%, 20% 정도가 ESS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20%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개선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나와야 되는 쪽을 ESS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6대4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ESS 모멘텀 좋았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받았던 이유가 실적에 개선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는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ESS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 실적이 다시 한번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삼성 SDS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수주가 나왔습니다. 기대했었던 ESS로 2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수주가 나왔고요. ESS입니다. ESS 쪽에 있어서의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수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26년도 배터리 출하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쉽죠. 가동률이 50%안 돼요. 90%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적자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배터리의 적자가 축소가 된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SS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복이 된다라는 점, 수실적이 늘어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ESS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데이터 센터로 인한 ESS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 사실 유럽도 ESS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EV 전기차 쪽에 있어서 유럽이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까지도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기저효과 금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SS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회복 기대감은 굉장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그리고 하이브 두 종목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관심주로 점검을 해봤고요. 예, 다음은 오늘의 유망주 살펴볼까요? 네, 지주사 중에 하나 골라봤고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CJ 올리브영을 보유한 CJ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J 그러면 이전에는 CJ ENM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요. 그 전에는 CJ 제일제당이었죠. 이제는 CJ 올리브영입니다. 비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점포가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올리브영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올리브영의 가치가 한 3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CJ 거의 핵심 자회사 역할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회사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올리브영의 이익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 그리고 26년도에는 CJ E&M 수익성도 본격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점. 엔터주들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J E&M도 핵심 자회사로서의 역할 어느 정도는 내년도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죠.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책이 좋아진다는 점도 있고 CJ의 강점 중에 하나가 다른 지주사들보다도 주주환원책,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상하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봤을 때 자회사들이 좋아지고 있고 배당까지도 더해졌다. 그래서 지주사로서의 강점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CJ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도 일봉으로 보면 변동성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꾸준히 이제 상승세에 올려오고 있고요. 18만 3,600원이군요. 단기 목표가 어느 정도 잡을까요? 네, 이전 고점이죠. 9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던 게 21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머닝 종목 이야기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